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온라인 수업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은 힘들겠지만 우리 코로나 상황이니까 최대한 다른 곳 돌아다니지 말고 일단은 온라인 수업 듣고 집에서 있으면서 안전하게 코로나 걸리지 말고 다음 주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일단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그의 정의, 그리고 로그의 성질, 미변환 공식까지 수업을 들었을 겁니다. 물론 몇몇 반은 상용 로그 앞부분을 조금 나간 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반이 상용 로그를 나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니 일단은 오늘 상용 로그 수업을 다시 이미 들었다고 해서 안 듣지 말고 다시 듣고 뒤에 추가되는 내용 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과제 풀어서 노트에 풀이 과정 적어 놓으면은 다음 주에 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용 로그에 대해 먼저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때 함수 배울 때 이런 기계처럼 함수를 본 적이 있나요? 종종 이렇게 기계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x라는 어떤 i를 이 기계, 함수의 기계에 넣었더니 나오는 결과물이 fx다 라고 하면서 한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그에 대응되는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x와 y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정의한다 라는 형식으로 저런 기계처럼 설명한 거를 들은 친구도 있고 안 들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계 얘기를 갑자기 함수 얘기를 상용 로그에서 왜 하냐면은 상용 로그도 마찬가지로 약간 기계와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페이지를 넘어가서 잠깐 여기서 설명을 하고 다시 교과서로 돌아갈게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페이지에서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상용 로그가 요런 자판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상용 로그 자판기입니다. 상용 로그 자판기인데 얘는 특이하게 어떤 동전을 넣는 구멍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동전 자리에 뭘 넣냐면 우리가 진수를 넣을 겁니다. 동전 자리에 진수를 넣게 되면은 이 상용 로그 자판기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두 값이 있는데요. 이 두 값은 하나는 정수가 나올 거고요. 하나는 소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일단은 저게 상용 로그 자판기라고 했는데 상용 로그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 보면은 자, 상용 로그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상용 로그는 사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로그 A의 B에서 저 A 자리인 밑이 10이 되는 로그입니다. 그래서 로그 10의 x와 같이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상용 로그를 표기할 때는 로그 10의 n처럼 밑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밑은 생략하고 로그 n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 간략하게 그냥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너무 딴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도 들으세요. 딴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 로그는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수, 복잡한 수의 곱셈, 나눗셈을 덧셈, 뺄셈이라는 연산으로 바꾸어서 조금 더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로그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된 로그에 있어서 로그 10, 로그 100, 로그 102, 로그 1002, 1020, 로그 120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른 숫자를 대입할 때마다 그 로그의 값을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발명된 로그에는 우리가 지금 아는 로그의 성질들이 조금은 부족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네이피어가 발명을 했지만 브리그스라는 사람이 이 로그를 사용하다가
아, 조금 불편한데? 밑을 아예 10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해서 브리그스라는 사람이 로그의 밑을 10으로 두고 사용 로그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브리그스는 이제 자기 책, 로그의 산술이라는 책에 상용 로그의 값들을 계산해서 다 써넣게 돼요. 그 상용 로그의 값을 계산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200페이지에 가보면은 상용 로그 표가 있을 거예요. 이 상용 로그 표를 참고하면은 여러분들이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용 로그 표를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살짝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상용 로그 표에는 사실 1.00부터 9.99까지의 값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로그 1부터 로그 9.99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수는 못 구할까요? 라고 한다면 아니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를 먼저 정의를 했는데요. 상용 로그는 단지 우리가 배운 로그랑 다른 게 아니라 밑이 10인 로그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신 상용 로그의 표기에서는 밑은 생략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교과서, 문제집 등에서 로그에 밑이 없다 라고 하면은 밑은 1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서 200페이지를 가면은 아이고 이러한 형태의 표가 나타나 있을 겁니다. 저러한 표를 상용 로그 표라고 하고요. 지금 가로축과 세로축에 있는 이 부분은 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로그에 대한 값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을 했는데 마지막 계산이 로그 3.74였다 라고 하면은 일단 수의 세로축에서 3.7을 찾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에서 4를 찾은 다음에 3.7과 4에 연결되는 이 부분의 값이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상용 로그의 값이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물론 상용 로그의 값은 상용 로그 표에 있는 값은 다 근사값이지만 우리는 그냥 근사값이어도 편의상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등호로 표시하곤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상용 로그 기계로 왔는데요. 결국 상용 로그 기계에 있는 저 로그라 써져 있는 곳에 숨어 있는 밑은 10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상용 로그란 게 분명히 10을 밑으로 하는 어떤 로그인데요. 진수 자리에 라지 n을 써넣으면요. 이 값은 자판기를 보면은 분명히 정수, 소수 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온다 했으니 얘 또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사실 우리가 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정수 부분을 n,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저 칭하는 단어들을 뭐라 그러냐? 정수 부분을 우리는 지표라고 읽습니다. 소수 부분을 가수라고 읽고요. 그리고 조건이 달리는데요. 가수의 범위는 0과 1 사이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달려서 상용 로그의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교과서에서 지표와 가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지표와 가수를 이용해서 상용 로그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현재는 교과서에서 빠졌기 때문에 수능에는 나올 일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어나가는 상황에서 지표와 가수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이러한 성질들에 대해 알고 있다면 상용 로그를 조금 더 느끼기에 편할 것 같아서
수학은 몸으로 느끼는 거죠. 느끼기에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지표와 가수까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표와 가수 부분으로 나뉠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거, 방금 말했듯이 지표와 가수의 성질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나누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표의 성질부터 알아보고자 하는데 잠깐 요전에 말할 게 있네요. 지표와 가수가 저렇게 나뉜다 해서 가끔 뭐 예를 들어서 로그 어떤 수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931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보통 두 가지의 답변을 내곤 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0. 몇이 되죠? 0,690 맞나요? 맞죠? 맞죠? 맞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친구가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9310 이렇게 계산을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지표와 가수의 성질을 알아본다 했는데 지표와 가수의 성질을 다 배우고 나서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가수의 성질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틀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수의 범위가 0과 1 사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래처럼 등식을 생각하게 되면은 가수의 범위에 벗어나는 가수가 되겠죠. 지금 음수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지표와 가수의 성질을 적용하려고 할 때는 정확히 범위를 잘 생각해 줘야 될 겁니다. 이거는 참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표의 성질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몇 가지를 관찰하고 나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근거해서 로그 10은 값이 어떻게 되죠? 밑이 생략된 상태에서는 밑은 10이었으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 1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그 100은 2가 될 거예요.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해나가서 뭐 로그 만은 명백하게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로그 뭐 10의 스몰 m제곱은 스몰 m이 될 거예요. 여기서 규칙성을 찾아보면은 로그의 결과가 1이 나왔을 때, 즉 지금 1 플러스 0이니까 지표가 1, 가수가 0입니다. 지표가 1일 때 앞에 있는 진수는 두 자릿수예요. 그리고 진수가 2일 때는 지표가 2일 때는 앞에 진수는 세 자릿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표가 4일 때 앞에 있는 진수는 다섯 자릿수예요. 또 지표가 m일 때 앞에 있는 진수는 10의 m제곱이니까 m 플러스 1자리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뭐 로그 3 같은 경우는 뒤에 로그 표에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0 플러스 어떤 가수로 이루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그 3.7이라고 하더라도 0 플러스 어떤 가수로 이루어질 거예요. 뒤에 사용 로그 표에서 찾아보면은 값은 알 수 있지만 일단은 어떤 값인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 그래서 살펴보면은 지표의 성질은요 어떤 로그 값에 대해서 지표가 n이라고 할 때 이 n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지금 위에서 봤던 수 중에 이런 소수점 뒤에는 생각하지 않고요. 앞에 있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쪽만 생각했을 때 n 플러스 1 자리에 수를 갖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릿수가 n 플러스 1인 거죠. 그리고 n이 0일 때는 한 자릿수로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n이 0인 경우는 지표가 0인 경우인데 이때 진수는 한 자릿수로 나오게 될 겁니다. 소수점은 뒤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이건 참고로 써놔야겠네요. 여기는 지금 진수. 이렇게 써놓는 게 보기 더 편할까요? 그리고 n이 음수일 때는 이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자, 일단은 소수점 절대값 n번째 자리 이후부터가 아니라 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뒤에 있다 교과서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은 훨씬 더 바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표의 성질은 이걸로 끝이 납니다. 사실 지표는 이것만 알면 충분해요. 이따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지만 이 세 가지 범위에 의해서 나뉜 걸로 지표의 성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지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관련 문제 유형이라고 하면은 자릿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표의 성질은 보았으니 가수의 성질을 볼까 합니다. 가수의 성질인데요. 노래 부르는 가수 아닙니다. 그 가수는 아니고요. 지표와 가수에서 가수의 성질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로그, 예를 들어서 1.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표의 성질에 의해서 아까 한 자릿수일 때는 지표가 0이었으니까 이 값은 0. 무언가가 나올 거예요. 혹은 0 플러스 어떤 가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물론 뒤에 상용로그 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상용로그 표를 왔다 갔다 하기는 번거로우니까 0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요. 물론 알파는 가수니까 알파의 범위는 0과 1 사이이고요. 그러면은 로그 1.1은 알파예요. 근데 로그 110은 일단 세 자릿수니까 지표의 성질에 의해서 n 플러스 1자리까지 있으니 n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표는 2이고 어떤 가수가 붙을 겁니다. 근데 이 가수는 일단 전 모르는데 알파라고 쓰기에는 위에 로그 1.1의 값인 가수와 같다는 보장은 아직은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 플러스 베타라고 하게 되면요. 물론 베타 또한 범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상태로 로그 10 자체, 로그 110 자체를 들여다봤더니 얘는 로그 1.1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 안에 진수의 곱셈은 두 로그의 덧셈으로 바꿔서 써줄 수 있다라는 게 로그의 성질이었죠. 그래서 그 로그의 성질을 사용하고 다시 한번 로그 10의 제곱인데 로그 a의 m의 k제곱, 즉 진수의 거듭제곱이 들어있을 때는 거듭제곱에 있는 지수를 로그 앞으로 빼내서 계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로그 1.1 더하기 2 로그 10이 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로그의 성질이죠. 로그 a의 a는 1이다. 그리고 사용 로그는 미시 10이니까 이는 2 플러스 로그 1.1이 될 겁니다. 근데 로그 1.1은 아까 알파라고 했고요. 그래서 로그 110은 2 플러스 알파인데 내가 아까 2 플러스 베타라고 했으니 결국 2 플러스 알파랑 2 플러스 베타랑 같아지고 알파는 베타구나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1.1과 110은 숫자의 배열이 같은 형태인데 이때에
지표는 달라졌지만 가수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이 결국 가수의 성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가수라는 거는 숫자의 배열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진수에 들어가는 숫자의 배열은 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보면 조금 더 쉽겠죠. 이해되나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로그 0.11 또한 로그 1.1보다 로그 1.1의 숫자의 배열과 같기 때문에 이는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올 거고요. 로그 11,000이라고 하면은 4 플러스 알파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값이 나온 상태에서 지표의 성질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왔는데 아까 소수점 절대값 n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했다. 그래서 n의 절대값이 1이고 n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지표의 성질 그리고 진수가 5자리다. 근데 n 플러스 1자리일 때 지표는 n으로 양수인 n으로 나오니까 지표가 4이고 가수는 숫자의 배열이 같으니 그대로 어떤 알파, 로그 1.1의 값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아까 상용로그 표에서 봤던 1.00부터 9.99까지만 알고 있다면 지금도 1.11 통해서 0.11, 110, 11,000 또 더 나아가서 11만 다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용로그의 값들을 구할 수 있다. 물론 교과서 표에 있는 경우는 1.뭐뭐 혹은 3.뭐뭐 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그에 대한 값들만 구해져 있고 우리가 고등학교 내에서 다루는 상용로그의 값들은 그 이상은 다룰 일이 없을 겁니다. 값이 더 그냥 개인적으로 값이 더 궁금해요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로그의 산술 책을 구해서 값을 찾아봐도 될 거고요. 사실 요즘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인터넷에 상용로그의 값, 상용로그 표보다 더 이상의 값들은 상용로그의 값 검색하면은 나올 겁니다. 혹은 계산기를 통해서 그냥 상용로그의 값을 검색해도 근사값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만 궁금하다 하면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과서로 돌아가서 문제를 보면은 이제 상용로그 표를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 하고 로그 3.15랑 로그 7.7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상용로그 표를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자 교과서에서 같이 보고 풀 거라고 믿어요. 일단 교과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은 자, 3.15의 값을 구하라고 나왔는데 상용로그 표를 보니까 3.15를 찾으려면 수에서 먼저 세로축에서 3.5를 찾고 가로축에 있는 0, 1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숫자를 쓰면은 로그 3.15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찾아봤더니 3.15죠. 3.51이 아니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3.1에서 1, 2, 3, 4, 5 이 부분에 만나는 이 숫자를 찾으면은 0.4983 이라고 값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마찬가지로 7.77도 같은 방법으로 찾게 되면은 0.8904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앞에
했던 방법대로 한다면 내가 로그 3.15의 값을 알고 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로그 315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로그 31.5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로그 0.315, 0.0315, 로그 3150, 31,500 등등의 여러 숫자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뒤에 로그 7.77을 통해서도 77.7, 777, 7770 마찬가지로 0.777, 0.0777 쭉 여러 값들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태까지 했던 설명이 밑에 예를 들어 부분에 잘 나와 있고요. 이를 토대로 문제 3번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고 그 밑은 어떻게 표기한다? 그렇죠. 생략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용 로그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정수 부분과 그렇죠. 소수 부분으로 나뉜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수 부분을 우리는 지표라는 단어를 쓰고 소수 부분은 가수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표의 성질과 가수의 성질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지표가 n인 어떤 지표가 n인 어떤 로그 a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a에 대해서는 a의 숫자를 우리가 정확히 알진 못해도 일단 가수를 모르니까 정확히 모르겠죠. 정확히 알진 못해도 적어도 a의 자릿수는 n 플러스 1자리 그래서 10의 n제곱과 10의 n 플러스 1제곱 사이에 있는 숫자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상용 로그 문제를 다룰 때 자릿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로그 안에 들어가는 진수가 한 자릿수였다. 근데 소수점은 아까 말했듯이 소수점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에 정수 부분이 한 자릿수였다. 예를 들면 뭐 2.735, 2.73, 뭐 3.27 이런 한 자릿수였다 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지표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표는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0 플러스 어떤 가수가 나와서 결국 그냥 가수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표가 n이고 가수가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로그 라지 a의 지표가 n이고 가수가 0이라고 한다면 이 a는 명백하게 10의 n제곱 꼴일 겁니다. 맞죠? 그리고 지표가 0이고 가수도 0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a는 그냥 1일 겁니다. 이는 로그의 정의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수가 같다 라는 말이 있다면 이는 뭘 의미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로그 a와 로그 라지 a와 로그 라지 b에 a와 b의 가수가 같다 라는 말이 있다면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가수가 같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필요충분 조건으로 두 수의 숫자의 배열이 같다 라고 아까 가수의 성질을 말했었어요. 그래서 숫자의 배열이 같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을 하자면 지금 로그 a는 어쨌든 가수가 같다 했으니까 어떤 지표 플러스 알파일 겁니다. 그리고 로그 b는 다른 지표를 갖고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두 가수가 같다고 했으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로그를 빼면은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는 결국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b분의 a는 스몰 n 마이너스 스몰 n 꼴이 나와서 어떤 정수꼴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정리하면은 결국 숫자의 배열이 같다라는 말과 동시에 두 로그의 차이가 두 로그 값의 차이가 정수 차이다. 정수 차이가 난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차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차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 로그 b분의 a가 궁금했었다 라고 하면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오늘 했던 내용들과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준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하면서 풀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풀 거냐? 그건 아니고 지난번처럼 5차시는 아니죠. 지금 9차시 수업이니까 9차시 수업에 대한 과제는 함께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과제 다시 확인하고 그 과제 풀어서 풀이는 수학 노트에 적어서 지난번처럼 내면 됩니다. 지난번에는 일주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곧바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수업이 없는 반은 화요일 날 곧바로 걷도록 할 테니 오프라인 첫 수업 때 노트를 반드시 가져오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첫날 안 걷고 대면 수업 둘째 날 걷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이 돼서 첫날 일괄적으로 걷을 예정이니 첫날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둘째 날에 내도 되는데 둘째 날에 냈을 때는 기한 내에 제출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은 감점 사유라고 분명히 말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첫 오프라인 수업 때 노트를 지참하기를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이제 뒤에 올라온 과제 풀어본 다음에 다음 수업에서 만납시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